피프티 멤버들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시다가 오늘 발표된 이 피프티 사태의 가처분 기각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참 정의구현이 됐다라고 행복해 하셨는데요. 이 작금의 사태에 또 전홍준 대표님의 이 멤버들에 대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눈물 어린 호소와 또 어트랙트 소속사의 입장, 많은 분들의 의견이 속속들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프티 사태가 결국에는 정의구현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멤버들을 돌아오라고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제가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피프티 사태, 늦은 시각에 올라왔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프티 입장에서는요, 가처분의 결론을 빨리 끝냈어야 됐을 거다라는 유튜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야 멤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 유튜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따라 보면요, 이 멤버들이 소송을 하고 나서 결국 가처분 결론이 오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만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신문 재개 신청서 계속하여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뭔가 좀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해요. 존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 상태지만 만약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위약벌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결론이 늦게 나면 늦게 날수록 멤버들의 위약벌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해요. 현재 해외에서 음원 수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그 돈을 남은 계약기간 6년 6개월을 곱해보면은 수백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의 위약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가처분 결과를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인용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멤버들이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끌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렸죠. 그러니 멤버들에 대한 엄청난 위약벌과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과 더불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 논란으로 인하여 결국 SBS는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의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또 한 번의 장문의 사과문을 재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요. 자, K-POP 걸그룹 영국을 정복했다. 몰락한 우리 자리를 채웠다. 자, 보니까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사에서요. K-POP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걸그룹의 활약상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아이들 줄줄이 런던에서 공연을 하면서 특히 이달 마마무가 영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 역시 뉴진스와 함께 영국 차트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지만 이 무대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기본적인 사상으로 활동만 했어도 이 엄청난 걸그룹들 사이에서 함께 이 자리에 이 엄청난 해외 무대를 점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쏘아 올린 K-팝의 엄청난 성공 사례는요, 이제 후배 가수들, 동료 가수들이 물려받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도 그렇고, 뉴진스도 그렇고, 에스파도 그렇고, 아이브도 그렇고, 그 대열에 이 피프티 멤버들도 함께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무대에 서 있는 걸그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프티 멤버들보다 짧게 활동한 그룹들이 없고요. 피프티 멤버들처럼 소속사 대표님을 고소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다른 걸그룹들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자신의 현실을 저렇게 자책하고 법적으로 공방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저런 큰 꿈을 향해 달려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심각한 점은 이 피프티 멤버들이 말했던 자신들이 자책할 만한 현실, 환경, 모조리 자신들의 증언이 팩트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디스패치와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그대로 편파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한 참 쓴소리를 하는 칼럼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속담을 자주 인용한다.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같은 공든 탑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전혀 다른 속담도 있다. 공든 탑도 개미의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그것이다.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큰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으로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한 화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 피프티 사태가 결국 편파 방송으로 물들어가면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처음에 이 사건을 다룬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뻐하셨습니까? 많은 대중들은요, 드디어 소속사 대표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말았죠. 중립적이기만 했어도 비판을 받을 상황에 오히려 편파 방송을 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을 어른들의 욕심에 치인 희생양으로 그려버리고 만 것이죠. 월말편과 불참, 부모님이 싸준 음식을 버렸다라는 비판 내용은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대중들은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8월 23일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다 결국 수일 전에 입장문과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폐지 청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확인을 해보니 거의 12,000여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5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땐 조금 아쉽죠. 9월 22일까지 그래도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한 주에 11,000명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5만 명에 육박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 청원의 제목부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방송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영방송이면서도 편파적이고 조작적인 방송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세뇌시키려 한다. 더불어서 SBS 걸그룹에게는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표현하며 소속사는 포주이고 걸그룹은 빚을 포주한테 빌린 것처럼 만들어 소속사에게 갈취당하는 피해자처럼 묘사를 했다. 결국 이 SBS 방송사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확실한 팩트체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존재 유무가 과연 가치 있을까요? 가치 있다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SBS의 이 가치가 떨어지는 충격적인 행태가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엄청난 비판의 문매를 맞고 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사과문까지 발표한 SBS의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만큼 피프티 사태와 연결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요. 폐지 청원이 그저 감정에 휩쓸려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과 대중들의 들끓는 의지에서 선택된 최후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에서 제가 최근까지 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X 사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메가X 사태를 지금에 와서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냐면 물타기를 하거나 피프티 사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피프티 사태가 오메가 X까지 번졌고 결국 전 소속사의 대표님을 또다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작금의 사태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메가 X 사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오메가 X는요, 템퍼링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을 두고서 수일 전부터 이 유튜버들 간의 분쟁도 있었고 뉴스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 내용이 계속하여 연일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또 한다라고 오늘 확정을 지었고요.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와 오메가 X 사태에 따름에 아이돌 표준 계약서가 개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템퍼링을 주장하는 이 전 소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단독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피프티 사태 하나로 정말 많은 연쇄작용이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오메가 X 역시 템퍼링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미 가처분 소송 계약이 진행이 돼서 인용 결과를 받았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메가 X 측의 법률 대리인이요, 이 예전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관할 지역인 강남경찰서에 이 소속사의 대표님인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 오메가 X라는 아이돌 그룹은요,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까지 쏟아졌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고소장 접수와 더불어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의 영상 삭제 요청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까지 접수를 할 것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접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메가 X는요, 이미 작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속사의 대표인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과 폭언, 협박, 그리고 희롱까지 당하며 원치 않는 접촉 등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당연히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반박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 사태가 시작이 되어서 오메가 X 쪽에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올해 1월 달에 법원에서 모두 인용이 되면서 지난 5월 전속계약 해지에 상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근본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결국에는 그냥 모든 것이 합의하에 서로가 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은요, 이 소속사의 대표인 A씨를요, 이제 와서 다시 추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 당시 최소한의 법정 자료만 제출했었다. 멤버 11명 중 6명이 당했고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속되어 왔었던 행위이지만 명확하게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존재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내용을 또다시 공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측에서는요, 당연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당시에 오보가 났고 오메가 X 멤버들을 다른 회사가 빼가는 템퍼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월부터 소속사가 정해졌다라는 연락을 받은 7월까지 멤버들과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템퍼링 배우라는 업체 단알은 IPQ 관련자와는 아는 사람도 없다. 이번에 이 IPQ라는 것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근데 템퍼링의 배우로 지목됐던 업체가 새롭게 선정된 소속사와는 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시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라고 법률 대리인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슴이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전 소속사의 대표님의 남편분은요, 스파이어의 또 다른 대표 B씨입니다. 이 남편이자 또 다른 대표인 B씨는요, 오보를 쓴 기자가 이 법률 대리인을 멤버들에게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료를 수집하도록 멤버들이 이렇게 후회했다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결국 기자와 변호사가 일을 키운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 X 사태가
과연 템퍼링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제가 보고 PPT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락 짓겠지만 어찌됐건 많은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오메가X 사태는요. 이번 PPT 멤버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유튜브 내에서도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애시당초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에서 중립적으로만 내용을 다뤄줬더라면 전홍준 대표님도 PPT 멤버들도 이 대중들의 잣대에 올라섰을 때 명확한 사실관계가 구분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 PPT 멤버들은 소속사의 대표님을 형사고발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문 재개 신청까지 하면서 또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엄청 내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두고 봤을 때 이번 PPT 사태가 많은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SBS 측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김밥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외국인들이 냉동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영상 자료를 가지고 SBS 뉴스에서 제작하여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상에 나오는 자료 화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 유튜버의 영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의 영상을 쓰더라도 요즘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뭐 간단한 자료 사진 정도로 한두 장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작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튜버 당사자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SBS 정말 실망입니다. 저희가 영상 사용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을 때 분명 저희가 영상 사용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무시하시고 그냥 영상을 올리셨네요. 이럴 거면 저희한테 저희 영상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 메일은 왜 주셨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결국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튜버의 영상을 쓰겠다고 문의가 와서 조건을 말해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조차 삭제,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 유튜버의 팬들이 SBS 채널에 가서 엄청난 비판을 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바로 어제예요. 지난 27일 스브스 뉴스 담당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브스 뉴스 담당자는 해당 유튜버님의 영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왜 그런 댓글이 달렸는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곧바로 유튜버님께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그 사이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하는 우려에 답을 받기 전 한시적으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유튜버님이 제시하신 여러 영상 사용 조건 중 스브스 뉴스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댓글 차단을 해제하였고 해당 유튜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스브스는 결국 유튜버님께서 요청하셨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상 수정을 완료하였고 유튜버님께도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상 사용 조건을 일부 누락한 채 영상을 출고한 것은 전적으로 스브스 뉴스팀의 불찰입니다. 스브스 뉴스팀은 외부 영상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차단해놓고 모른 척 하다가 일이 커지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댓글로 사과문을 적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만함이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방송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근 편파방송 논란에 대한 사과문이라고 올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문으로 바라봤고, 정작 사과가 필요한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편파방송으로 인해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피해가 갈지 모르는 그런 중대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단 한 단어의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걸 거부했던 피프티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처리를 받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호 씨가 말한 대로 항고하면 어떡하냐, 항소하면 어떡하냐, 또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처리가 됐음에도 만약에 소속사로 돌아오면 어떡하냐. 돌아와도 문제고요.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고요. 소송을 해도 문제고요. 소송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 사태는요,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많은 것처럼 이번 피프티 사태는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처분 기각은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정의 구현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향후 항고를 할 거냐 또는 항소를 할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룹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다. 이로써 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소속을 유지하게 되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 50부는 이날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의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자, 이 사실이 멤버들에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전달이 됐겠죠?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전달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멤버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사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멤버들과 상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한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하루 이틀 고민해보고 항고할지 안 할지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시나 이들은 항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 씨가 잘못 알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요, 항고, 항소의 개념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도 소송을 좀 해봤지만 모든 소송은요,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땐 항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 역시 명확한 근거들이 있다면요, 항소, 항고를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그거마저도 기각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항고, 항소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은요, 오늘 이 기각 처리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벌써부터 항고,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또 이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도 이 멤버들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밖에 없구나, 이러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손에
거대한 것을 쥐었을 때만큼 그것을 상실했을 때 오는 상실감은 더욱더 거대하다라고 합니다. 빌보드 가수라는 엄청난 명예, 강남에 빌딩 몇 개를 살 수 있었던 엄청난 정산 금액들, 그걸 만약 손에 쥐었다면 이들은 정말 엄청난 충족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그 정산금을 유일하게나마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소씨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어디 전홍준 대표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냐?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줘서도 안 된다.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들 받아줄 의향이 있다. 어트랙트, 가처분 기각에도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이 또 인터뷰로 발표가 됐습니다. 충격적이죠. 피프티 분쟁에 승소한 전홍준 대표님이지만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직격 인터뷰를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이슈, 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재판부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와 관련해 전홍준 대표님은요, 스포티비 뉴스 언론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원은 너무 감사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에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가신 기분이 들긴 한다. K-POP, 특히 템퍼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를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어 무엇보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억울함을 풀었다. 멤버들이 복귀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번엔 또 전화 인터뷰입니다.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명령이 결정된 직후인 28일 문화일보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2달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기각 판정이 난 걸 보니까 그래도 억울함을 받아들여줬구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전홍준 대표님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루하루가 눈물과 고통의 날들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듭니다. 이 와중에도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했어요. 이러니 정말 괘씸하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요, 많은 대중들이 저희를 또 회사를 응원해 주셔서 진짜 눈물나게 감사한다. 엄청나게 감정이 복받친 거죠. 나도 잘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모래알처럼 응원을 해드려야겠다. 앞으로 외면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응원과 사랑을 자신보다 더욱 힘든 분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정말 본심,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지만 전 대표는 멤버들을 강탈하려 한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하여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전홍준 대표는 무엇보다도 멤버들이 복귀하기를 원한다. 특히 한류의 발전에 저해되는 음해 세력들, 그룹을 강탈해 가려는 세력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좋은 판례로 꼭 남았고 교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한편 기각 판결을 내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받은 직후 멤버들과 상의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2, 3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다. 항소 안 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과연 피프티 멤버들이 항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번 사례가 이 템퍼링으로서 시작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억트랙트 측에서는요, 이 법원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의 판단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도요, 내심 패소할 것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걱정이 덜어졌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 덕분에 멤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않나. 우리는 멤버들을 받아줄 의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돌아온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멤버들이 그 배우 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해왔던 것이 이 멤버들과의 대화였다. 지금은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어트랙트의 고위 관계자도 그렇고요. 전홍준 대표님도 그렇고요. 여전히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딱 적혀져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2달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는 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눈물나게 감사드린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죠. 전홍준 대표라고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 있냐? 저 사람도 털면 뭐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성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번 템퍼링 사태에 한해서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이사 사이에서 벌어진 팩트를 나열해 보면 누가 봐도 전홍준 대표님이 피해자라는 것은 굉장히 팩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왜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를 하면서 멤버들을 지킬 수 있게 됐잖아요. 멤버들이 만약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그대로 나가서 더기버스와 함께 할지 독자 활동을 할지 또 다른 배우가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멤버들은 피프티라는 이름과 함께 전홍준 대표님에게 여전히 전속계약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딱 주목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성일 대표와 백이사입니다. 더기버스 형사고소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제대로 밝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멤버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읽어드리기 민망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기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 제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계약 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들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며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 근데 이번 내용 다 들어간 건데 이 내용이 들어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멤버들과 상의하여 지금 항고를 준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는요,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나서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더기버스 형사 고소권에 더욱더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입니다. 안성희 씨와 바로 백이사는 사실상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계획을 했든 하지 않았든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줬다는 건요. 그만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준비한 자료들과 내용들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타당성이 높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팩트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어트랙트와 안성희 씨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라봐도 지금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들, 전문가들은 안성희 씨와 피프티가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법원마저도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요.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우리 대화를 하고 좋게 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더기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더기버스를 바라보는 전홍준 대표님은요. 안성희 씨와 백이사를 절대 용서할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멤버들의 복귀를 바라고 멤버들을 보듬어 주겠다 라고 말하는 전홍준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들이 주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부당 대우를 했다, 대표님이 갑질했다라는 이 주장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맹랑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기각 처리되어서 패소한 것에 대해 통쾌하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이 멤버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만약이라도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템퍼링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전홍준 대표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뭔가 자신들이 진실의 눈을 띄어야 되는 현재 상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